삶은 우리 모두를 내두른단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는데 몇몇 사람들은 뭔가를 배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이런 사람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르는 것을 오히려 환영한단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언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들은 그렇게 배우면서 전진한단다. 물론 대부분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처럼 싸우고. 부자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나무 창문을 닫았다. 만약 네가 이 교훈을 제대로 배운다면 현명하고 부유하며 행복한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란다. 하지만 이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너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일자리나 낮은 급료, 상사 등을 탓하며 평생을 보내게 되겠지. 너는 늘 무언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생겨 돈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헛된 희망이나 꿈꾸며 삶을 살게 될 거야. 관점을 바꿔봐. 나를 탓하지 말고. 내가 문제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 만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넌 나를 바꿔야겠지. 하지만 네가 문제라는 걸 깨달으면 너 자신을 바꿀 수 있어. 그러면서 뭔가를 배우고 더 현명해지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그대로 놔두고 늘 남들만 바꾸려고 하지. 이 점을 명심하렴.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단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을 해.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얘야, 나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 대기업처럼 안전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월급도 많이 받고 말이야.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내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것을 배워 그것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정에 굴하지 않고 참을 수만 있다면 즉각적인 반응을 지체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 부분이 중요하지. 우리는 늘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을 품고 산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런 감정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야. 감정이 사고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과 욕망이 자기를 불리하게 만들도록 내버려둔다. 그게 바로 무지의 시작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에 휘말려 월급 봉투와 임금 인상,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쫓지. 그런 감정이 지배하는 사고가 자기를 어디로 몰고 갈지도 전혀 모르고 말이야. 그건 마치 당나귀가 코앞에 매달린 당근을 쫓아가는 것과 비슷하지. 나는 갑자기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 물론 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기쁘고 뿌듯해.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장기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을 수 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느냐라고 충고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할 집을 위해 평생 동안 일을 한단다. 즉, 사람들은 몇 년마다 집을 사지만
그때마다 이전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새로 30년 기한에 대출을 받아야 해. 기회를 놓치면 가장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만약 돈이 전부 집에 묶여 있다면 일을 항상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 돈이 자산 부분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출 부분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이야. 이것이 바로 중산층의 전형적인 현금 흐름 패턴이다. 젊었을 때 일찍부터 자산 부분에 더 많은 돈을 넣었다면 나중에 보다 편한 삶을 살 수 있어. 자산이 불어나 지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그러나 주택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지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대출 담보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간단히 말해 초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너무 비싼 집을 소유하게 된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3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첫 번째, 시간의 손실. 그 사이에 다른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 두 번째, 추가 자본의 손실. 투자에 사용할 수 있었던 자본을 높은 주택 유지 비용으로 지출하게 되지. 세 번째, 교육의 손실. 사람들은 대개 그들의 자산 부분에 집과 저축, 그리고 은퇴 비용만이 존재한다고 여긴단다. 그들은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단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험을 쌓지 못한단다. 네 번째,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바 현명한 투자가가 되지 못해.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 대상은 현명한 투자가들에게 먼저 팔리기 마련이며, 그러면 그들은 안전한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이를 되팔게 되지. 부자 아버지의 재정 상태를 보면 어째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자산 부분이 지출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남는 돈은 다시 자산 부분에 재투자된다. 그러면 자산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자산이 창출하는 소득 역시 함께 증가한다. 그 결과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것이다. 중산층은 끊임없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의 주요 수입원은 임금이다. 임금이 인상되면 세금도 함께 인상된다. 임금이 늘어나면 그들의 지출 역시 비슷한 비율로 늘어난다. 그리하여 쇠항진 레이스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집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며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법이 없다. 진정한 비극은 일반적인 중산층 사람들이 위험을 직면하게 된 까닭이 애초에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데 있다. 그들이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들의 재정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차대조표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부채는 잔뜩이지만 수입을 창출할 자산은 없는 것이다. 대개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은 임금이며 그들의 생계는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달려있다. 그런 이유로 이들은 평생의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엄청난 양의 세금을 뜯기며 빚도 잔뜩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의 첫 부분에서 말했듯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은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아는 것이다. 일단 그 차이를 파악하고 나면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을 사는데 전념하라. 그것이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최상의 방법이다. 그 길만 잘 따른다면 자산 부분이
증가할 것이다. 부채와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면 더 많은 돈을 자산 부분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자산 기반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히면 보다 위험한 투자로 눈을 돌릴 수 있다. 100%에서 무한대까지도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투자. 5,000달러를 100만 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불려줄 수 있는 투자 말이다. 중산층은 이런 투자를 너무 위험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뛰어난 금융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는 위험하지 않다. 재산이란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내가 오늘 일을 그만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부자는 자산을 산다. 가난한 이들은 오직 지출만을 한다.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긴다.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수입을 창출할 정도로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면 남는 돈은 자산에 재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이 불어나고 그것은 다시 보다 많은 수입을 안겨준다. 결과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아는 부자는 더욱 큰 부자가 되는 것이다. 현금 흐름이 증가하면 다소 사치를 부리게 될지도 모른다. 부자와 그렇지 못한 이들의 중요한 차이점은 부자들은 사치품을 가장 나중에 사는 반면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그것들을 먼저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큰 집이나 다이아몬드, 보석, 모피 또는 요트 같은 사치품을 사들이곤 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부자처럼 비칠지 몰라도 실제로는 점점 더 많은 빚을 지고 신용에 금이 갈 뿐이다.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 오랫동안 부자로 지내온 사람들은 먼저 자산 부문을 구축한다. 그런 다음 자산 부분에서 수입이 창출되기 시작하면 사치품을 구입한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돈으로 사치품을 산다.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금융적 천재성은 기술적 지식과 대담함, 양쪽 모두를 필요로 한다. 두려움이 너무 크면 천재성은 저하된다. 나는 수업을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담해지는 법, 그리고 천재성을 발휘해 두려움을 힘과 재기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라고 강조한다. 이는 어떤 이들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오히려 겁을 먹게 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자 기회는 왔다가 간다는 것이다. 시장은 호황과 불황으로 간다. 경제는 활발해졌다, 침체된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날마다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친다. 하지만 기회는 늘 여기에 있다. 세상이 변화할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회는 더욱더 자주 찾아올 것이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재정적으로보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좋은 기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봐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금융교육을 받지 못해 눈앞에 있는 기회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금융지식이란, 금융지능이란, 회계와 투자, 마케팅,
그리고 법률 지식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라고 말했다. 이 네 가지 기술을 결합하면 돈으로 돈을 버는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투자에 관한 한 이 세상에는 사방을 뛰어다니며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진다 라고 외치는 치킨 리틀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치킨 리틀의 영향력이 큰 이유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겁쟁이이기 때문이다. 소문과 어두운 전망, 파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능숙한 투자가들은 최악의 시기로 보이는 때가 실제로는 돈을 벌 최고의 적기라는 점을 알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두려워할 때 그들은 방아쇠를 당겨 보상을 얻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지닌 가장 흔한 나쁜 습관은 저축한 돈에 손대는 것이다. 부자들은 저축한 돈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지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내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투자가는 주가가 오를 때에도 떨어질 때에도 돈을 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는 말했다. 그들의 자신감이 확고한 건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두 개의 훌륭한 선물을 받았다. 바로 우리의 정신과 시간이다. 이 두 개의 선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손에 현금이 들어왔을 때 오직 우리 자신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돈을 어리석게 쓰는 것은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다. 돈을 부채에 써버리면 중산층에 합류하게 된다. 그것을 정신에 투자해 자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부유한 뿐만 아니라 목표와 미래까지 결정하는 셈이다. 선택은 당신만의 몫이며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매일매일 한 푼 한 푼을 어떻게 쓸지 그것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부자나 중산층 또는 가난한 이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로 선택하라. 그 아이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택하라. 당신 말고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다. 지금 당장의 선택이 당신과 당신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삶이라는 이 근사한 선물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즐기길 바란다.